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애청자 여러분들은 대만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반도체 아닐까요? 그렇죠.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매우 많다. 뭐 반도체도 있을 테고요. 게다가 빠른 경제 성장으로 한때 우리가 네 마리용, 이 대만과 함께 네 마리용으로 불렸잖아요. 싱가포르, 홍콩, 대만, 그리고 코리아, 한국. 게다가 요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군사주의 문화가 교육 현장까지 뒤덮어서 대만 천춘 영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길 보면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악몽, 이게 영화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국계에 대한 경례를 하고요. 또 선생님이 학생들을 막 체벌해 때리기도 합니다. 이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MZ세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대만 여행지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박 PD가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TSMC. 요즘 핫한 여행지 중 하나 꼽으라면 대만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빛나는 기업.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TSMC가 먼저 꼽히죠. 그럼 여기서 문제. 대만과 우리나라 중 어느 나라가 더 잘 살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앞선 것으로 알았는데 최근에 역전되지 않았나요? 맞아요. 하지만 경제 뉴스를 자주 접하지 않는 분들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만 하면요, 중소기업 위주잖아요. 그래서 TSMC 말고는 큰 기업이 거의 없죠. 게다가 국토 면적,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고 적습니다. 실제로요, 대만의 국토 면적 358만 헥타르, 우리나라가 1004 헥타르거든요. 우리나라의 40%에도 못 미쳐요. 인구도 2395만 명,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앞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경제 뉴스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이미 1인당 GDP는 역전당했잖아요. 근데 1인당 GDP 이 통계를 보면요, 2004년 이후 이때 우리가 대만을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2004년 이후 줄곧 우리나라가 계속 대만을 1인당 GDP에서 앞서왔어요. 특히 2013년만 해도 대만의 1인당 GDP가 22,522달러, 우리나라는 27,178달러. 우리나라보다 한참 뒤쳐졌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긴 했어요. 그러다가 하필이면 우리나라 정권이 바뀐 2022년 대만이 우리나라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만의 1인당 GDP는 32,756달러, 우리나라는 32,409달러. 그래서요, 대만 정부는 이때 뭘 했는 줄 아세요? 18년 만에 우리가 1인당 GDP에서 한국을 앞질렀다. 공식적으로 한국을 추월했다. 라고 선언까지 했어요. 그동안의 대만인들 사이에서는 한국한테 뒤졌네. 라는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거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대만 정부가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죠. 대만인들이요, 자부심을 가져라. 우리가 한국을 앞섰어.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예.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도 대만이 한국 야구팀 이기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요. 대만은 유독 우리나라를 이기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인구는 2배 이상 많고, 게다가 우리의 자랑, 삼성, 현대차, LG, SK, 한화,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으니 우리가 경제 전반에서는 아직 앞서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요, 이런 생각에 찬물을 확 끼얹는 지표와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자칫 대만에게 한동안, 아니 이러다간 영원히 뒤처질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면 이유를 알고 빠르게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대만에게 1인당 GDP 말고 또 어떤 점에서 뒤지고 있을까요? 일단 이 산업의 허리, 중추가 튼튼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죄다 재벌이잖아요. 반면 대만은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고요. 그렇죠. 보통 그런 줄 알았어요. 세계적인 기업만 따져도 대만이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죠. 따라서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기업 규모를 따지는 시가총액, 여기에는 뭐 중소기업도 있겠지만, 이 100대 기업만 따지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아닙니까? 이 100대 기업의 시가총액에서는 당연히 아직도 우리나라가 대만을 훨씬 앞서고 있을 거다. 왜냐? 삼성전자도 있지, 현대차도 있지, SK도 있지, LG도 있지. 대만은 TSMC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보통 생각하실 텐데요.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아주 재미난 조사를 했어요. 방금 얘기 드린 100대 기업 있죠. 우리나라와 대만의 100대 기업의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조사했거든요. 일단 영업이익부터 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상위 100대 기업, 이 영업이익이요. 2013년 말만 해도 88조 1953억 원. 근데 지난해 말이 되니까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71조 6,491억 원. 아니, 10년 만에 오히려 줄었어요. 그것도 18.8%나. 아이고야. 다른 나라들은 다 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 모양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뭐 다른 나라는 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코로나랑 공급망 위기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대만도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통 얘기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기간 대만의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 보니까요. 2013년 말 36조 3,947억 원. 근데 지난해 말 대만의 100대 기업 영업이익은 86조 960억 원. 136.6%나 늘어났어요. 우리나라는 18.8%가 줄었는데. 따라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대만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이제는요. 우리나라보다 20%나 더 많다는 겁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영업이익만이 아니에요. 시가총액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28조 6,898억 원에서 1,565조 4,222억 원, 88.9%가 늘어났는데 그쳤어요. 근데 대만은 그동안에 어떻게 됐느냐? 540조 9,574억 원에서 1,694조 8,700억 원, 205%나 증가했습니다. 즉, 10년 전에는 대만 100대 기업의 시총이 우리나라 절반을 살짝 웃도는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우리나라보다 8%나 더 많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인당 GDP 뒤진 거는 물론이거니와 100대 기업, 각 나라를 대표하는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과 시총까지 우리가 이젠 대만한테 뒤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 이 뉴스도 대부분 보시고 충격 먹으셨을 거예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증시는 화랑이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소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18일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한 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인용해서 언론에서 보도했는데요. 올해 1월 2일에서 5월 17일 사이에 세계 주요 증시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 증시는 16.52%나 올랐대요. 미국도 11.82%가 오르고요. 독일도 11.54%, 영국도 9.05%, 중국마저 중국 망했다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난리쳤지만 중국 증시는 6.47%나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 올랐느냐? 아이고 이거 떨어지지 않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2.05% 오르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어허. 블룸버그 통신은 여기까지 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만은 어떨까? 블룸버그가 빼먹어서 제가 따로 계산해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같은 기간 대만이 제일 많이 올랐네. 무려 19%나 올랐어요. 이러다간 자칫 대만이
넘사벽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시면서도 아이고 대만이 잘 나가는 거 TSMC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TSMC 영향력이 대만 내에서 절대적으로 큰 거, 그건 맞습니다. 지금 대만의 시총이나 지지표의 약 30%, 8%씩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요, 대만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삼성이 우리나라 시총이나 지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20%, 30%씩은 되거든요. 따라서 삼성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가 휘청되는 것처럼 대만도 비슷해요. TSMC가 장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대만 경제와 증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에서 지금 앞서 얘기 드렸던 지표 차이를 크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과도하게 몰린 경제에 대한 해법이 우리나라와 대만이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대만의 경우 제2의 TSMC를 키우기 위해 전 국가적 차원의 전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 기업 등으로 대만 내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거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우려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대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최첨단, 가장 신작 반도체는 대만 내에서만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자우세 대만 외교부장은요, 지난 17일 외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TSMC가 해외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90%가 넘는 최첨단 반도체는 대만 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대만의 신주, 타이중, 타이난 이 과학단지가 TSMC의 중심으로 수많은 반도체 설계, 원자재 공급, 생산, 테스트, 패키징 그런 기업들과 R&D 시설로 거대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 해외 진출하는 거 그것도 맞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핵심, 돈 버는 원천 이건 대만에 있다. 라고 강조한 겁니다. 예, 이게 정석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유, 외교부장이 했으니 그거 그냥 말만 한 거 아니야? 빈말 아닐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얼마 전이었어요. 20일 대만의 연합신문망이랑 언론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AMD라고 아시죠? 이 AMD가요. 대만에 2,100억 원을 들여 AI R&D 센터를 설립한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언론들도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공짜는 아니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만에서 AMD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에이,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대만도 보조금을 그냥 주는 거 아니거든요. R&D 센터 설립하는 거, 그걸로 퉁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만이 요구한 거 보면 매우 놀랍더라고요. 뭐냐면요, AMD에 보조금은 주는데 R&D 센터 설립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아라. 대만의 반도체 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인재 육성과 반도체 설계 회사와의 협업, 이거 확약하라. 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 아닙니까? 미국 기업에게 보조금을 받고 대만 칩 생태계에 기여하고 대만에서 인력을 육성하라. 상당하게 요구해서 이걸 받아냈다는 거예요. AMD도 이거를 수락하고 대만의 R&D 센터를 설립한다는 거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AMD 지금 전 세계가 가장 뜨겁게 경쟁하고 있는 AI 반도체의 핵심인 GPU와 CPU 이 분야의 세계 2위 기업 아닙니까? 네. 1위는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도 TSMC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AMD도 마찬가지거든요. 생산 물량 상당수를 TSMC에 위탁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R&D 센터가 대만의 AI 반도체 제조 그리고 후 공정 인프라와 인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AMD만 이럴까요? 앞서 AMD는 2위 기업, 1위 기업 엔비디아. 얘네는 뭐 하고 있을까?
봤더니 이미 대만에 R&D 센터를 짓고 있어요. AMD는 지금 짓겠다고 협약한 거고요. 근데 엔비디아 투자 규모는 어이구 역시 1위 기업 다릅니다. 1조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이 있어요. 엔비디아가 대만에 1조 원을 투자하는데 그 중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슈퍼컴퓨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슈퍼컴퓨터. 엔비디아는 현재 세계 곳곳에 4개의 슈퍼컴퓨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근데 대만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대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4개 만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2대 슈퍼컴퓨터 용량의 25%를 벌써 약속을 했대요. 뭐냐? 대만의 연구소나 스타트업에게 유상도 아니고 무료로 제공하겠다. 오. 쓰고 싶으면 써라. 대만의 AI 기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고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클린룸까지 들어갔다고 대통령실에서 자랑했던 그 반도체 장비 1위 기업 네덜란드의 ASML. 근데 ASML도요. 어이구 알고 보니까요. 대만 TSMC 과학단지가 있는 신주에 제조 공장뿐만 아니라 연구센터도 이미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투자 규모가 어이구 엔비디아를 또 뛰어넘습니다. 지금 알려진 것으로만 1조 2천억 원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ASML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고 이재용 가서 얘기했으니 우리나라에도 투자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2,400억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대만에는 1조 2천억 원. 대만이 4배가 많아요. 예. ASML은 대만보다는 한국에 더 많이 투자했다. 이런 거를 자랑을 해야 될 텐데, 물론 그런 일이 없었죠. 클린룸 간 걸 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ASML도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 구글도요, 이미 지난달에 대만 타이베이 인근에 첫 번째도 아니고요, 2번째 하드웨어 연구 기지를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이 연구 기지에서 수천 명의 대만인들이 근무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대만의 연구 기술이 엄청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처럼요, 대만은 과거 PC나 IT 부품 요거 만드는 그런 중소기업에서 강한 그런 나라로 알려져 왔잖아요. 근데 지금 대만은 빠르게 반도체 제조 강국, 연구 핵심 기지로 거듭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AI 연구 개발 허브로 변신하는 것도 지금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데 지난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했잖아요. 근데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만을 실리콘 섬에서 AI 섬으로 변모시키겠다. 이제 반도체 세계 1위 됐으니 AI에서도 세계 1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하고 벌써 결실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대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느냐? 뭐 하지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손 놓고 있진 않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거 언론에서 엄청나게 떠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곳에 들어오겠다고 선언한 세계적인 기업이 아직 없어요. 아니 왜 안 들어올까? 근데 언론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앞서 대만도 보조금 얘기했잖아요. 보조금 탓을 해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이런 데들이 대대적인 보조금을 앞세워 반도체 산업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 보조금 아유 그거는 못 주고 행정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늘려라. 많은 언론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고 할 때
전력과 용수 같은 기반 시설, 공정 건설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시간이 아이고. 보조금이래요, 시간이 보조금. PF 부실 땜빵하느라 돈을 하도 많이 써서 보조금 줄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박 PD가 얘기한 대로 총선을 앞두고 역대 최대인 85조 원을 3월에 다 써버렸잖아요. 세수통과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를 뛰어넘는 게 확실해졌으니 보조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기는 하겠죠. 하지만요.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조금 탓만일까?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 세계 최대라고 자랑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외면한 이유,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일단 아리백 문제, 이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정부는요 2050년까지 이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10기가와트 이 정도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우선 LNG 발전소 6개를 신설해서 3기가와트 정도의 소요 전력을 산단에 우선 공급하고요. 반도체 공장 5개가 모두 가동에 들어가는 2042년에는 10기가와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LNG가 아리백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가 밀고 있는 CF배 이걸로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조민호 고려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의 대표적인 고객인 애플과 엔비디아는 2030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까지 아리백 상태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 제품 구매할 수 없다. 이미 삼성전자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너무나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력 문제에 있어 우리가 중앙정부에 숱하게 아리백을 얘기했는데 수용되지 않고 있다. 지금 정부 계획은 내가 볼 땐 엉터리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을 낮춰 잡았고 그나마도 관련 대책을 이번 정부 임기 이후 75%를 밀어놨다. 정권만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겠죠. 이러니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을 패싱하고 대만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네. 게다가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반도체 공장이나 R&D 센터가 들어와도 이를 운영할 인재가 있어야지 이게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앞서 대만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까지 주면서 반도체 인력, 대만 인력으로 키우려고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도체 인재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어요. 아이고, 정부는 그렇지 않던데요. 현 정부가 발표한 거 보면. 왜냐? 현 정부는 반도체 인력을 2031년까지 15만 명이나 양성하겠다 라고 천명했잖아요. 우리 정부도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요, 딱 거기까지 말만 했어요. 지원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대학생들만 뽑으면 뭐합니까? 대학생들이 스스로 크나요? 가르치고 연구 지도할 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비 문제는 떠나서 그것부터 채워야 되죠. 근데 지난해 기준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 학과 1421개 중 전임 교수 있잖아요. 전임 교수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근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전임 교수가 한 명도 없는 학과. 반도체 관련 학과 중에. 아, 없는 거가 참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도 많아야 그 정도 생각했는데요. 무려 69.2%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이게 학과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반도체 학과 10개 중 7곳은요. 전임 교수 없이 그냥 겸임이나 객원 교수, 비전임 교수들이 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수가 없는데 학생들이 거기에 갈 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올해 정시 모집에서도요. 연세대, 고려대, 소위 명문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추가 합격률이 얼마나 됐는 줄 아세요? 100%에서 220%나 됐어요. 네. 이 추가 합격률이 지난해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난해보다 오히려 올해 더 늘어났습니다. 학생들도 우리나라 반도체를 지금 패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말만 거창하게 떠벌린 후, 나 몰라라, 알아서 해, 그건 다 자율에 맡기는 거지, 라는 정책 탓에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가 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 우리만 알고 있을까요? 세계적인 기업들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 외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서서 시원치 않을 판에 현 정부가 아예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정말 대만에 영원히 뒤처지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불진이 일부 청취자들에게 왜 경제방송이 정치 얘기하냐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정치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투표 잘해야 경제도 발전하는 겁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